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화로는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국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집안이 전주 이씨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계의 조상들은 대대로 전주에 살다가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 이안사가 함경도까지 멀리 이주합니다. 함경도 지역은 추후 몽골족이 세운 나라 원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함경도의 유지가 된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함경도의 천 가구를 담당하는 천호장이 되어 원나라에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고향이 지금의 함경남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아버지 때 원나라의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있었고, 당시 고려였던 우리나라의 공민왕이라는 왕이 빼앗긴 함경도 지역을 수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민왕의 수복 작전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내부에서 호응해준 덕분에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이로써 이자춘과 이성계가 고려의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함경도 자리가 당시에는 동북면이라고 불렀는데, 공민왕은 그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하고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이자춘에게 동북면 자체를 맡깁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이성계의 활 실력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세대를 한 번에 꿰어버리고 공민왕도 고려 내에서 이성계의 활 솜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필 공민왕 때가 원나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여서 국제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의 시기에 북방에서는 홍건적이니 요동의 군벌이니 원나라의 잔당 세력이니 해서 고려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 중엔 수도 개성이 함락된 적도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남쪽에서는 일본의 왜구들까지 고려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은 시대에 이성계는 맹활약을 합니다. 전적 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이성계가 이순신보다 승전 횟수는 훨씬 많고, 이성계는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답니다. 적장들도 모두 이성계의 전투 실력과 지휘 능력에 감탄하고 돌아갈 뿐이었죠. 아버지 이자춘 사후에는 이성계가 동북면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을 하면은 고려 내 사회적 입지도 상당할 것 같지만, 이성계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고향 동북면이 외진 지역이라 지역차별이 심했고, 또 한때 원나라에 복역했던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데리고 다니던 자기 병사들에는 여진족들도 많이 껴있고, 고려인들이라고 해도 워낙 여진족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지체 높으신 귀족들이 봤을 때는 같이 어울려줄 수 없는 격떨어지는 시골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냥 전쟁 나면 투입시키는 군인, 관리하기 애매한 함경도 동북면을 관리해주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이성계를 예뻐해주던 지체 높으신 귀족 집안의 군 장교가 있었으니 바로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아버지 모시듯 모셨죠. 고려에선 공민왕이라는 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사회가 몹시 어지러워집니다. 우왕 자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인임이라는 대귀족에게 모든 국정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인임 등의 고려 후기 귀족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백성들 핍박하고 부정부패로 관직을 독차지하고, 그러나 왕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인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만 하고요. 신진사대부라고 유학을 숭상하며 고려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부르짖는 학자들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을 문제 삼았지만, 정치 고인물이자 대대로 기득권을 공고히 해오던 권문세족의 판을 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임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최영,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 이인임 등의 무리들을 숙청합니다. 정작 이때는 우왕이 이인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최영을 지지해 주었거든요. 우왕도 어느 정도는 이인임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이인임이 사라진 시점에서 이젠 최영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왕이 최영의 딸과 혼인하여 최영은 왕의 장인어른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때 때마침 중국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명나라가 고려 정부에게 옛 원나라가 지배했던 고려의 영토를 명나라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최영은 분노심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을 주장하며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성계조차 반대했지만 상관 최영의 강력한 지시에 우왕마저 최영을 지지하니 별 수 없이 함께 요동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사령관인 최영은 우왕과 함께 평양에 머물고 우군 도통사 이성계와 좌군 도통사 조민수만이 요동으로 떠납니다. 이제 압록강만 넘으면 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전쟁이 무리임을 판단한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득한 후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군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조선 건국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석되는 1388년 위화도 회군 사건입니다. 엄연히 쿠데타였죠. 이성계는 평양과 개성을 군사로 장악하고는 최영을 탄핵시키고 얼마 안 있어 최영은 사형당합니다. 더불어 우왕도 폐위시키는데 우왕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폐위당한 왕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커서 복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성계는 왕실 종친 중 먼 친척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던 조민수는 이성계를 경계하기 위해 날치기 수법으로 우왕의 어린 아들을 창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전부 이성계 편이었고 신진사대부들이 조민수의 비리를 캐내 조민수를 제낍니다. 여기에 폐위된 우왕이 이성계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몇 명이 모여 우왕과 차왕을 모두 죽이기로 하고 원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왕실 친척을 왕으로 새롭게 추대하니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었습니다.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귀족들은 없고 오로지 신진사대부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고려 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간 권문세족이 헤쳐먹은 전국의 토지들을 해체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의 정도를 두고 신진사대부들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급진과 온건으로 나뉜 건 비단 토지 개혁의 정도만 두고 나뉜 게 아니라 공양왕 추대 후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노골적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온건 신진사대부들이 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온건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몽주는 공양왕과 함께 급진사대부들의 비리를 캐내 전부 탄핵시키고 사형 판결까지 준비합니다. 하필 이성계는 낙마사고를 당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고 정몽주만큼은 이성계가 포섭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정몽주에게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답답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 허락 없이 정몽주를 백주대낮에 살해합니다. 정몽주 사후 다 풀려난 급진사대부들은 일사천리로 왕을 압박해 옥새를 받아냈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1392년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되었죠. 이성계가 왕이 될 때까지 모든 걸 계획한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브레인이었던 급진 신진사대부의 대표가 있으니 바로 정도전입니다. 누가 먼저 고려를 멸망시키자고 제안을 한지 역사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아마 정도전이 먼저 이성계에게 접근하고 제안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설계자는 누가 뭐래도 정도전이었거든요. 정도전은 우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해갑니다. 이때 많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수도를 바꾸고 싶다고 하자 정도전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추천하며 수도 이전 사업을 총책임하기도 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만들고 한양 도성 쌓고 종묘사직 만들고 경복궁 자리까지 정하고 공사한 이 모든 걸 다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새로운 사회의 정치 이념은 국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정사는 유능한 재상들이 담당하는 재상 중심의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도전은 우선 왕자들과 왕실 종친들의 힘을 약화시켜 나가며 그들과 척을 집니다. 개국공신 명단에도 넣어주질 않았죠. 결정적으로 정도전이 왕실 종친과 사이가 멀어진 건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어리고 예쁜 2번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굉장히 좋아했고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왕자들을 다 제치고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정도전도 막내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사실 조선 건국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럼 이 왕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야망덩어리 5번째 아들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몽주를 죽였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될 수 있었던 건데 화가 나겠죠. 이러던 중 태조 제위 5년째이던 1396년에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시리에 빠지며 가뜩이나 노년의 몸이라 태조 이성계는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데요. 그때 1398년 그동안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던 이방원은 야심한 새벽 군사들을 동원해 정도전을 비롯해 그 일파들을 전부 죽이고 해가 밝자 대신들을 불러 포섭한 후 이복 막내 동생이었던 세자 이방석을 살해합니다. 이때 죽은 이방석의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겨우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매우 분노했지만 이미 대사는 이방원으로 쏠려 있었고 노년의 이성계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모든 정치적 환난의 신물이 난 태조 이성계는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1398년 곧바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 다음은 2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